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라인 밀러입니다. 스위스 항공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28살 부사무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되었어요. 승객분들께 서비스하는 일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6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까지 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언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셨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생활하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덕분에 승객분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스위스 항공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주로 유럽과 미주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로마, 마드리드. 이런 도시들을 오가며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승객분들도 대부분 세련되고 교양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스케줄표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이었습니다. 취리히와 인천 노선이 신규 취항 노선이었는데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저 정말 싫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스케줄 담당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한국은 새로운 선진국이야. 네가 좋아하는 BTS도 한국 사람들이잖아. 한국 음식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도 인기 최고야. 이렇게 말하며 옆에 있던 동료 에리카가 위로해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릴 때 본 다큐멘터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미군들이 나눠주는 구호품을 받는 사람들. 1950년대 한국 전쟁 때의 모습들이었어요. 캐롤라인,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잖아. 에리카가 제게 이렇게 말하자 저는 새로운 경험이라니. 한국은 아직도 북한과 휴전 중인 위험한 나라 아니야?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곳이란 말이야. 게다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들었어. 제 머릿속에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우리 회사에서 이런 노선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들은 모두 좋은 노선을 가져가고 나 같은 후배들에게는 이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스케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유럽 노선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취리히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했어요. 미소도 억지로 지었고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빨리 이 비행이 끝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기내식을 받으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수고하십니다라며 제 손을 살짝 잡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이들까지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승무원 이모한테 인사드려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저에게 먼 길 서비스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반면 다른 아시아 승객들은 상대적으로 무뚝뚝했습니다. 인사도 간단하고 표정도 별로였어요. 서비스를 받아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 치고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차이가 저에게는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바른가? 내가 알던 것과 다른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진국은 후진국이야. 공항에 도착하면 다르겠지.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상 변화도 없었는데 계속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기류 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동이 계속되면서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승객과 승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님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계속 불안정하게 흔들렸어요.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진동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심각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체 결함으로 인해 30분 후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장님의 음성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역시 한국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 기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승객들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 젊은 한국인 남성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났어요. 앉으세요. 위험해요. 제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항공과 협력하는 항공 소프트웨어 전문 엔지니어 박상준입니다. 지금 상황은 비상 착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기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인이 항공 엔지니어라고요? 그것도 스위스 항공과 일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모든 승객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소프트웨어 버그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상준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되었어요. 회사 규정상 승객을 조종실에 들여보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모습과 전문적인 말투에 뭔가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본사에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박상준이라는 이름은 정말로 스위스 항공 협력업체 직원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항공 소프트웨어 전문 엔지니어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본사의 승인을 받은 후 상준 씨는 조종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기하면서도 걱정되었어요. 정말 한국인이 우리 비행기를 고칠 수 있을까? 10분이 지났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승객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상준 씨가 조종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그였어요. 자동 조종 장치의 센서갑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제 노트북에 패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기체의 진동이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안정적으로 날기 시작했어요. 기장님의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인천공항으로 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분의 도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주신 모든 승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이 상준 씨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어떤 승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이
우리를 구했다고요?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요? 상준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다행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접근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인천공항이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낡고 작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활주로도 여러 개가 있었고 시설들이 정말 웅장했습니다. 착륙 후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인천공항은 취리히 공항보다도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밝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최첨단 시설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면세점들도 세계적인 브랜드들로 가득했습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유럽의 어떤 공항 못지않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디지털 시설들이었습니다. 대형 전광판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자동화된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첨단 시설들이 한국에 있다고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스위스 항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상준 씨를 만났어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상준 씨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능숙하게 다루며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기술적인 설명도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버그는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준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전문적이고 침착한 모습에서 저는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실력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을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호텔로 가는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 인천대교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할 말을 잃었어요. 와, 저게 뭔가요? 인천대교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현수교가 바다 위에 멋지게 걸려 있었어요. 야간 조명까지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 다리,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저는 버스 기사님에게 물었어요. 네, 인천대교예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죠.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해 주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거대한 다리를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이게 전쟁 중인 가난한 나라의 모습이라고요? 다리를 건너면서 보이는 인천 앞바다의 야경도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빌딩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도 거대했어요. 수많은 크레인들이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후진국의 모습인가?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최고급 호텔 수준이었어요. 직원들의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객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레이오버 기간 동안 친한 동료 승무원 에리카와 함께 서울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부터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스크린 도어도 있었고
실시간 열차 정보도 제공되었어요. 이런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대단한데요? 에리카도 감탄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궁궐이 몇백 년 된 거라고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궁궐의 규모와 아름다움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전통 건축의 웅장함과 섬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조선 왕조 600년 동안 사용되었던 궁궐이에요.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600년이나요? 그럼 유럽의 많은 궁궐들보다 더 오래된 거네요. 창덕궁도 둘러보았어요. 후원의 아름다움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시장은 처음 봐요. 유럽의 어떤 시장보다 역동적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시장의 에너지가 대단했습니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음식 냄새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 냄새,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호떡이에요. 드셔보세요. 상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호떡을 건네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후에는 동대문 시장과 광장시장도 둘러보았어요. 각각의 시장이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인사동에서 갔을 때는 이런 전통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라며 놀랐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어요. 서예 작품들과 전통 공예품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찻잔, 정말 예쁘네요. 제가 말했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도자기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찻집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기념품도 여러 개 샀습니다. 전통 부채, 한지로 만든 소품들, 그리고 한복 인형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녁에는 청계천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조명이 켜진 청계천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하천,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에리카가 물었어요. 원래 있던 하천을 복원한 거래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대표작이라고 해요. 지나가던 시민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청계천을 거닐다가 갑자기 허전함을 느꼈어요. 지갑이 없었습니다. 에리카, 지갑이 없어. 저는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었어. 호텔로 급하게 돌아가서 프론트에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후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못 찾을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지갑이니까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에리카가 옆에서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권 없이는 한국을 떠날 수도 없었거든요. 영사관에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니 더욱 막막했어요. 그때 제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상준 씨였어요. 캐롤라인 씨, 무슨 일인가요? 왜 우시는 거예요? 상준 씨가 스위스 항공 관계자들과 호텔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가는 길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준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찾아보러 가요. 상준 씨가 말했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상준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상준 씨는 저를 경찰서에 데려가 분실 신고를 해주었어요.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접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모든 곳을 함께 찾아다녔어요. 경복궁 안내소에도 가보고 시장 상인분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인사동 상점들도 모두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분실물센터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상준 씨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 주워서 분실물센터에 가져다 줬을 거예요. 상준 씨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상준 씨는 슬픔에 빠진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말로 상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캐롤라인 씨, 서울 분실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갑을 찾았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지금 같이 가요. 서울 분실물센터에 가보니 정말로 제 지갑이 있었습니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떤 분이 가져다 주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청계천에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이 새벽에 발견하고 가져다 주셨어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상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갑을 찾은 후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저는 상준 씨와 본격적인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캐롤라인 씨,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은 60년 전의 한국이에요. 상준 씨는 저에게 한국의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5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가 있어요. 수많은 침략을 극복한 강인한 민족이죠.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죠. 그 상처를 딛고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정말인가요? 그럼 지금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에요. 민주주의도 발달했고 경제력도 강해요. 국방력도 세계 5-6위 수준이에요. 북한과는 휴전 상태이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상준 씨는 계속해서 현대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요즘은 한국 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서울 지하철을 타며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편리한 지하철이 취리히보다 더 좋은데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스크린도어, 실시간 열차 정보, 깨끗한 환경.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예요. 상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하철역마다 다른 디자인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역은 미술관 같았고 어떤 역은 역사 전시관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시설들이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대부분 우리 기술이에요. 한국은 IT 강국이거든요. 상준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전통 한식당에서 저는 진정한 한국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캐롤라인이에요. 상준 씨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따뜻하세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모든 음식이 새로웠고 맛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어머니가 상준 씨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상준 씨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시아인 남성이 아니라 뛰어난 엔지니어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멋진 남성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상준 씨가 스위스에 출장 올 때마다 저는 그에게 제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구 문명의 우월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를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스위스 방문에서 우리는 취리히 호수를 산책했습니다. 상준 씨, 한강도 이만큼 아름다울까요? 서울의 한강도 아름답지만 이곳의 풍경은 정말 그림 같아요. 알프스 산맥이 배경으로 보이니까 더욱 장관이네요. 우리는 호수 유람선을 타고 라퍼스빌까지 갔어요. 장미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항공기술을 통해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싶어요. 상준 씨가 말했어요. 저도 승무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취리히 구시가지 카페에서 치즈 퐁듀를 먹으며. 상준 씨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젓가락 사용법도 가르쳐 드리고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루체른으로 당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필라투스산에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한국의 설악산도 아름답지만 알프스의 웅장함은 정말 다르네요. 이런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는 국경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루체른 호수에서 증기선 크루즈를 즐겼습니다. 빌헬름 텔 전설이 깃든 이 호수에서 상준 씨는 한국의 단군 신화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도 단군왕검이라는 건국 신화가 있어요.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카펠교를 걸으며 다리 천장의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인터라켄에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호텔 발코니에서 융프라우의 일출을 함께 감상했어요. 이런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상준 씨가 말했어요. 융프라우 요흐에 올라가는 기차에서 상준 씨는 이런 풍경을 당신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한국의 산들도 아름답지만 이런 빙하의 장관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발 3,454m의 유럽 최고봉 기차역에서 아이거, 매니, 융프라우의 3대 명봉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인했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제네바였습니다. 상준 씨가 유엔 관련 업무로 제네바에 왔을 때였어요. 레만 호수가의 분수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구시가지의 생피에르 대성당에서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네바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다음 날에는 프랑스 국경을 넘어 샤모니로 갔어요. 에귀 뒤 미디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3,842m에 올라가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한국의 백두산도 신성한 산이지만 몽블랑의 위엄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상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베른의 구시가지를 탐방했어요. 베른의 상징인 곰 공원에서 곰들을 보며 상준 씨는 한국에는 반달 가슴곰이 있어요. 우리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네요. 라고 웃었습니다. 시계탑에서 정시에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그리에르로 가서 전통 치즈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상준 씨는 스위스 치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한국의 전통 장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 정성이 느껴져요. 라며 흥미로워했어요. 그리에르 성에서 중세시대 분위기를 만끽하고 메손카이의 초콜릿 공장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섯 번째 만남에서는 체르마트에서 만났어요.
이것이 저희의 마지막 스위스 데이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에서 마테호른의 완벽한 피라미드 모양을 보며 상준 씨는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했어요. 이 산처럼 우리 사랑도 변치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캐롤라인,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리프랄프에서 하이킹을 하며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오면 제가 스위스의 아름다움을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한강의 일출도 설악산의 단풍도 함께 보면서요. 제 질문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비교가 아닌 소통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스위스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상준 씨와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전쟁 중인 나라 말이니? 아버지가 펄쩍 뛰셨어요. 아빠,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캐롤라인, 정신 차려라. 그런 위험한 곳에서 살겠다고. 거기는 아직도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곳이라고. 부모님은 60-70년대의 한국 이미지에 머물러 계셨어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도 의심스럽구나. 아시아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한다고 들었어. 어머니도 걱정하셨어요. 엄마, 상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신사적이고 저를 존중해주는 분이에요.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상준 씨는 저처럼 6개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소통에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며칠 동안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준 씨가 스위스에 출장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외모,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유창한 영어와 독일어 실력을 갖춘 상준 씨를 본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캐롤라인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당신이 정말 한국 사람인가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 나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상준 씨는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상준 씨는 노트북으로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최첨단 기술들, 한국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까지.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네, 한국은 이제 완전한 선진국입니다. GDP도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이에요. 부모님은 상준 씨와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캐롤라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캐롤라인을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캐롤라인은 제가 평생 사랑할 수 있은 일한 여자입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준 씨의 진심 어린 말씀에 부모님도 감동하셨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좋아.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만두는 거야? 에리카가 물었어요. 응.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은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야. 저는 5년 동안 일했던 스위스 항공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신촌의 작은 원룸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달랐어요. 하지만 상준 씨와 그의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도 읽기 힘들었고 발음도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었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모두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어려워요. 중국 학생이 말했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태국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도 점점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가며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학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홍대, 강남, 이태원, 명동.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 친구가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독일 친구가 동의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 한국어가 서툰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점 직원들,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상준 씨 가족들. 1년 후, 저는 서울의 스위스계 특급 호텔에 취업했어요. 제 언어 능력과 승무원 경험을 인정받아 VIP 고객 담당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6개 언어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호텔 매니저가 말했어요. 유럽 손님들이 오시면 소통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유럽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고 한국인들에게는 유럽 문화를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스위스 관광객이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상준 씨와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드디어 결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스위스 양쪽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먼저 서울에서 전통 한국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저는 정말 떨렸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조화된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정말 예뻐요, 캐롤라인. 상준 씨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전통 예식장에서 올린 패백 의식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상준 씨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인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되었네요. 아버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상준 씨 가족들이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친척분들도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맡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예식에 참여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상준 씨도 스위스 전통 의상을 입고 예식에 참여했어요. 두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었네요. 아버지가 상준 씨와 악수하며 말씀하셨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친해지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대한민국 귀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스위스 분이 귀화 신청을 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좋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했어요. 단군 신화부터 현대사까지 한국의 긴 역사를 배우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찬란한 역사가 있었다니요. 저는 감탄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극복한 조선의 힘. 정말 대단해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의지력도 존경스러워요. 한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 업무상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발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한국 생활도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요. 상준 씨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귀화 승인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었네요. 상준 씨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네, 저는 이제 캐롤라인 박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제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선진국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상준 씨와의 만남도 운명적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저희를 구해준 그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에 빠진 저를 도와주고 한국의 진실을 가르쳐준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저는 상준 씨에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함께한 데이트들도 소중한 추억이에요. 취리히 호수, 융프라우, 마테호른. 아름다운 스위스의 풍경들을 상준 씨와 함께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준 씨의 진심과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음을 돌리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일도 보람차고 즐거워요. 무엇보다 상준 씨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스위스를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유럽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편견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놀라워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의 깊이, 첨단 기술의 높이,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요. 요즘은 한류 붐으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한국의 매력을 일찍 발견한 선구자였네요. 상준 씨가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지금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더 깊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거든요. 한국 요리도 배우고 있고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네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면서 두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 도달한 성장의 이야기예요. 한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제 여정입니다. 그것은 많은 서구인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랑은 편견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편견보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저는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요. 이것이 편견을 넘어선 사랑. 스위스 출신 승무원 캐롤라인이 한국인 박캐롤라인이 되기까지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